네, 기재부 장관 14항 다시 한번 그 문건 제시하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뭐 본인이 작성하셨다니까 잘 아실 거고, 이 구체적인 문안도 직접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이핑도 직접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컴퓨터로 작성하셨나요? 어떤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했습니다. 노트북 어디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 노트북. 어디에 가지고 있어요? 관사에. 네.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LG 건데 하나 아니요. 그 노트북 묻는 게 아니고 한글 이거 뭐 프로그램 작성하려면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 계속 이렇게 기고문을 많이 썼고, 네네네. 제가 기고 활동을 많이 했고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쓰던 게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는 모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항을 보면 임금을 포함해서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이거는 국회 활동을 전면적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국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그런 지급되는 그런 이제 각종 지원금 이런 어떤 그 보조금 이런 것들을 임금도 있어요. 임금은 이건 임금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임금을 명목으로 해서 어떤 부당하게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색출해서 차단하라 이런 뜻이죠. 요 세 줄짜리 문장에 뭐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되는 국가비상입법기구 아까 뭐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국가비상입법기구 명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증인이 작성하셨다니까 맞습니다. 물어보는데 예. 증인 근데 아까 이거를 긴급재정입법권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둘을 구분을 못 하세요? 제가 이걸 넣은 배경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평상시에 그런 어떤 그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참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참 그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하면서 막 법안을 그 이 100개 이상을 이렇게 참 했는데 다 야당에 그대 야당에 차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몇 개만 살려도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문건 요 하단에 페이지 표시 8인지 6인지 돼 있는 거 이건 증인은 모르는 거라고 하셨죠?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없었던 겁니까? 예. 혹시 증인이 사용하신 이거 작성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워드 프로그램에 밑에 페이지 표시가 나오지 않던가요? 한 장씩 한 장씩이기 때문에 페이지는 페이지 안 넣습니다. 한 장씩이라고 하면 다른 건 또 뭐가 있었나요?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총리 것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행안부 것도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비상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께서 그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거기에 장 따라서 작성하셨으면 밑에 페이지 표시가 있어도 뭐 별로 이상할 건 없네요. 이상하죠. 알겠습니다. 일부의 국무위원들하고 주로 군 사령관들에 대한 수사가 중심이었다면 검찰에서 지금 크게 펑크가 나 있는 게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거는 김용현 장관이나 누굴 상대로도 조사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가장 당사자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을 어쩌면 참여자가 더 있을지도 모르는 참모들에 대한 조사는 한 사람을 상대로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죠. 저는 특히 그 김용현 장관이 계엄 당일날 장관들에게 나눠준 이른바 쪽지 문서를 자기가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내용의 문제라든가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서 업무 지시라는 것을 국방부 장관이 과연 그 정도 지식이 있을까? 그걸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어떤 기획력이 있는 참모들이 개입되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의심합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 문건은 거의 4-9이 또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99.99%의 확률로 대통령실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통령이 타이핑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타이핑은 누가 한 게 뭐가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누가 이걸 그럼 그림을 그렸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그 기재부 장관
그 최상목 장관한테 준 게 8페이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 1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앞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국무위원 서열로 보면 기재부 장관은 넘버 2입니다. 넘버 1이 국무총리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게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지시사항이 다 담겨 있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그 앞에 있어야 돼요. 그건 문서 작성을 하는 사람이 적어도 공무원 출신이라면 그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서열에 맞춰서 네. 넘버링도 해서 줘야 되는 거. 그거는 그냥 몸에 기본적으로 뼛속까지 배어 있는 자세예요. 그러면 적어도 1페이지부터 7페이지 상당 부분은 총괄하는 지시사항, 총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플러스 적어도 7페이지나 6페이지부터는 총리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 내용을 다 총괄해서 작성하는 거는 국방부 수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뭐 실력이 있든 없든 국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예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경우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준 걸 억지로 문제 삼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이 질문하려 하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네.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따라서 전 정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나서 증언 거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정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네.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뭐 정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 신빙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한 윤 대통령 측까지 나섰고 가능하면은 저희 쪽도 질문을 해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처인 측의 질문도 가능하면은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제서야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질문도 받기로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당시 상황을 놓고 오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재판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고 증언 거부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증언을 거부하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설명해 준 것까지 문제 삼아 고발한 겁니다. 당시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증언대로 가서 귓속말을 하다 재판부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되레 재판부에 항의를 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